안녕하십니까. 목구레만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허리디스크 협착증 MRA에 대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척추 MRI는 현존하는 검사 방법 중 척추뼈와 근육, 디스크, 신경 등의 조직을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정밀한 검사로서 허리디스크 협착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척추 MRI를 꼭 찍어보아야 한다는 것이 영상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척추질환 진단에 있어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MRI가 사실은 100%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MRI 검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100% 신뢰해서는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MRI 검사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령 50대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MRI를 찍어보면 별다른 통증은 없지만 디스크가 퇴행되어 밀려나온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허리 통증이 있어 MRI를 찍어보았는데 MRI 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오히려 반대 왼쪽에서 MRI 이상 증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행성 척추질환뿐만 아니라 어깨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 별다른 통증이 없는 사람들의 어깨 MRI를 찍어봤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겼다고 무조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이와는 반대로 통증이 있는 사람의 MRI를 찍어봤는데 이상 소견 없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처럼 MRI 검사 결과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MRI와 임상 증상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느끼는 세세한 증상과 아픈 부위, 통증이 시작된 시기 등을 꼼꼼히 물어보고 문제 부위를 만져가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데 MRI상 구조적인 변변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근육과 인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허리 마디마디 근육과 인대를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문제가 되는 통증 부위를 찾아내어 치료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60대 환자분이 6개월 전부터 다리가 저리고 새벽에 잘 때 쥐가 나고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서 MRI를 찍었더니 영상에서는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 환자분이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MRI를 찍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 최근 찍은 MRI 검사 결과와 1년 전의 MRI 검사 결과가 퇴행의 정도나 척추관이 좁아진 그런 정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착증은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퇴행이 진행된 질환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척추관이 좁아진 정도와 최근에 척추관이 좁아진 정도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MRI 상으로 퇴행의 정도, 척추관이 좁아진 정도 등이 비슷한데 증상은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은 MRI로만 증상이 나쁜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MRI 결과만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 MRI를 촬영해보는 이유는 구조적인 병변, 즉 퇴행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디스크 협착증과 같이 퇴행성 척추질환과 회전근개 파열 등 퇴행성 어깨질환은 구조적인 질환이기 이전에 기능적인 질환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질병이 퇴행의 진행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허리 주변 근육과 인대 등 척추 전반적인 기능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MRI상 구조적인 병변, 즉 퇴행성 변화가 심각해 보인다 하더라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그리 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MRI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데도 통증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MRI상으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만으로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MRI나 임상 증상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치료하기보다는 MRI 영상 검사와 환자의 임상 증상 모두 참고해서
꼼꼼하게 비교하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디스크 협착증은 구조적인 질환이기 이전에 기능적인 성격도 가진 질환입니다. 저희 목걸이는 디스크 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 질환과 퇴행성 관절 질환 치료에 있어서 MRI 소견은 30%, 그 정도, 그 다음에 환자분의 임상 증상은 70% 정도로 참고하여 기능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춘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 치료를 받고 증상이 좋아졌다 싶으면 원장님, 제 척추관이 다시 넓어진 거 아닌가요? 다시 MRI를 촬영해보고 싶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료 후에도 척추관은 그대로 좁은 상태입니다. 척추관의 넓이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근육과 인대의 기능이 최대한 끌어올려져서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상태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퇴행으로 인한 구조적인 병변이 있다 해도 척추 주변의 근육, 인대 등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은 MRI 검사 결과를 믿고 구조적인 병변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MRI로 보여지는 구조적인 병변이 정확하게 통증이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었다면 수술 자체는 잘 되어도 수술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한번 구조적으로 뭔가를 제거하여 변화를 주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디스크 협착증은 아주 오랜 시간 허리에 지속적인 피로가 쌓여 나타난 퇴행성 질환인 만큼 치료에 있어서도 급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척추 주변 근육, 인대, 디스크 등의 기능적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자신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척추 구조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내 허리에 좋은 생활 습관, 운동법,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퇴행성 허리를 갖고 아프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MRI 결과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나 그 전에 제가 MRI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한 MRI 검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전에 제 MRI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